안녕하세요. 웨이티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격동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과거 외교 역사가 남긴 깊은 교훈을 되새겨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11일, 이 날짜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외교적 과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집약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점의 외교 현황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협력과 경쟁, 갈등과 화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통찰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의 동맹과 전쟁, 로마 제국의 확장과 외교, 중세 유럽의 종교 전쟁과 평화 협정, 그리고 근대 국민 국가들의 외교 경쟁과 세계 대전까지 모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는 외교적 판단과 행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우리에게 외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다극화된 힘의 균형, 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도전,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의 외교 사례들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들을 통해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가 더 이상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사이버 공격,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제 협력과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관과 지도자들은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각과 유연한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외교적 해법이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외교는 단순한 국가 간의 협상을 넘어선 복합적인 예술이자 과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교한 전략적 사고, 민감한 상황 인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과 끈기를 요구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인물들이 어떻게 고뇌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때로는 비밀스러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談判으로, 때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국제회의장에서의 치열한 논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는 때로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외교적 성공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5년 9월 11일의 외교 현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날의 주요 외교 활동들은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와 갈등 지점, 그리고 협력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한 것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양국이 직면한 실질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비자제도 개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는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비자 카테고리 신설과 같은 재발 방지 논의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선 구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과거의 외교적 실패와 불편함을 교훈 삼아 미래를 지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 행사를 넘어 양국 간의 심도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대미 투자가 비자 제도로 인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미국의 공감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외교적 논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이커 부보좌관이 후속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한미 양국이 지역 안보를 넘어선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양측의 뜻은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외교가 단순히 힘의 논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대화와 협상이 있었으나 진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경험은 우리에게 인내심과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은 지역 안정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공조와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소통은 현재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간의 전화통화는 비록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상호 불신과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일수록 최고 위급에서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 유지는 오해를 줄이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한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외교적 교훈은 대립 속에서도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양국 관계의 안정은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무역 갈등, 인권 문제 등 수많은 현안에서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 변화, 팬데믹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서는 협력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양국 외교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는 데 필수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성사는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
미소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미쳤던 영향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셋째, 대만 관련 외교 현황은 현재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적이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대만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중국의 압박과 전승절, 열병식 이후 더욱 증대된 위협 속에서 대만이 처한 험난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평화에 대한 이상은 있지만 환상은 없어야 하며 방위력과 결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만의 입장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인식과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는 과거 유사한 지정학적 갈등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며 이곳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왔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의 방위력 강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대만의 생존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역사에서 소규모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된 사례들을 볼 때 대만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중하고 일관된 외교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대만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힘의 균형과 외교적 메시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넷째, 외교부 월간 일정에 포함된 한국과 나토 고위급 사이버 대화와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연례협의회는 특정 국가 간의 양자 외교를 넘어선다자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안보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오늘날 외교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같은 지역 협의체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다자 외교는 각국이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 외교의 중요한 흐름을 대변합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는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국가 안보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국가 배후 해킹,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정보기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나토와 같은 전통적인 군사 동맹체가 사이버 안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는 것은 현대 안보 개념이 전통적인 물리적 위협을 넘어 비전통적 위협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사,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같은 지역 협의체는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갈등의 여지를 줄이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는 과거 유럽 통합 과정에서 경제 협력이 평화 유지에 기여했던 경험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다자 외교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각국의 외교 역량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는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의 거시적인 관계뿐 아니라 개별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와의 협상 및 장기적인 문제 해결 협의는 국민 보호가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과 이주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국민의 문제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고, 범죄 혹은 법적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모든 국가 외교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공관의 역량 강화, 주재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에서의 긴급 현안 질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며 외교 당국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외교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2025년 9월 11일의 외교 현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과거 외교 역사가 남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와 소통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최후의 보루이자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미중 외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견이 있더라도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과 충돌이 오해와 불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외교적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동맹과 파트너십은 국가 안보와 번영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결합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의 틀을 제공하며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다자, 외교와 국제협력은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입니다.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복잡하게 얽힌 국제 문제들은 더 이상 한두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가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외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듯이 외교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위력과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힘의 공백은 도전을 불러올 수 있으며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를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듯이 평화 또한 일정 수준의 역량과 의지를 요구한다는 역사적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외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전과 응전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성공적인 협상으로 위기를 넘기고 평화를 가져왔지만 때로는 오판과 불통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모든 교훈들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근시안적인 외교를 넘어 인류 공동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2025년 9월 11일의 외교 현황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단순히 정부와 외교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 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외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외교는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인류의 영원한 염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외교 역사가 남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등대 삼아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고 미래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외교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값진 유산입니다. 이 교훈들을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는 살아있는 역사이며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것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겸손하게 배우고 현재의 도전에 용기 있게 맞서며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외교의 지평은 넓고 그 과업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티비입니다.